나무는 아름답습니다.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늘을 제공하고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죠. 하지만 기후 과학자들에게 숲은 지금 가장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 기후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탄소 순환입니다. 탄소는 지구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입니다. 하지만 탄소는 바다 표층의 탄산 형태로도 깊은 해저에도 토양 속에도 영구동토층에도 그리고 지질층 깊숙한 곳에 화석연료 형태로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저장고 사이를 탄소가 끊임없이 이동하는 흐름, 이게 바로 탄소 순환입니다. 수억 년 동안 이 시스템은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적어도 인류가 개입하기 전까지는요.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지하 깊은 곳에 안전하게 묻혀있던 화석탄소를 끌어올려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 재생되는 속도로 수천 배 빠른 속도로 인간은 화석탄소를 태웠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지구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은 이 초과탄소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다는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면서 산성화되어 가고 식물들은 높아진 이산화탄소 농도 덕분에 광합성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의 흡수 능력은 우리가 배출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탄소는 계속 대기에 쌓이고 온실 효과는 강화되고 기후위기는 심화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숲은 정확히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연구해왔지만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숲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이산화탄소 농도 덕분에 나무들이 더 빨리 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열대우림을 포함한 전 세계의 숲을 엄청난 속도로 벌목하고 있죠. 나무를 베는 행위는 단순히 탄소 흡수원을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베어진 나무가 썩거나 태워지면서 저장했던 탄소가 다시 대기로 방출됩니다. 게다가 산불의 빈도와 강도도 증가하고 있고 가뭄으로 죽어가는 나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전 세계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지 아니면 배출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숲이 대기로 배출하는 탄소량 추정치는 65%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흡수량 추정치도 30% 정도의 오차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숲이 실제로 흡수한 탄소량이 계산값보다 최대 약 30% 많거나 적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엄청난 불확실성입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증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차가 기후 예측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21세기 말 지구온도가 몇 도 오를지,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지, 극한 기상현상이 얼마나 빈번해질지를 예측하는 모델들은 모두 탄소순환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숲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모든 예측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가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아니면 조금 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측정이 어려운 걸까요? 위성 기술이 발달한 지금 우주에서 숲을 관찰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탄소 흡수와 배출을 측정하려면 나무의 생체량, 즉 바이오매스를 반복적으로 재야 합니다. 바이오매스는 나무의 전체 질량에서 수분을 뺀 건조 중량인데 그 중 약 50%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오매스가 늘면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고 줄면 탄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주에서 나무를 보면 무엇이 보이냐는 것입니다. 잎만 보입니다. 울창한 녹색 지붕, 그것뿐이죠. 그런데 나무의 바이오매스 중 잎에 저장된 건 고작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줄기와 가지, 뿌리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 광학 위성이나 기존 레이더 위성으로는 이 잎의 장벽을 뚫지 못합니다. 결국 지상에서 직접 나무를 측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구상의 모든 나무를 일일이 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 넘게 준비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바이오매스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숲을 관찰합니다. 핵심은 P밴드 레이더 기술인데
이건 저궤도 위성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쏘고 반사파를 받아서 물체를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장입니다. P밴드 레이더의 파장은 약 70cm로 매우 길죠. 왜 굳이 이렇게 긴 파장을 사용할까요? 바로 잎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파동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파장보다 훨씬 작은 물체는 파동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나뭇잎은 대부분 몇 센티미터에서 10여 센티미터 크기입니다. 여기에 70cm 파장의 전파를 쏘면 잎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호가 통과해버리고 대신 줄기와 굵은 가지에서 반사파가 돌아옵니다. 드디어 우리는 나무의 진짜 몸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이오매스 위성은 생김새도 독특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거대한 우산 같은 구조물인데 이게 바로 레이더 반사판입니다. 직경이 12m에 달하는 이 반사판은 우주에서 전개되는 구조물 중 가장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접혀진 상태로 발사된 뒤 궤도에서 펼쳐지는데 이 전개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임무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 위성이 동일한 지역을 반복적으로 관측하면 간섭계 기법을 통해 나무의 높이와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숲을 여러 번 측정하면 바이오매스 변화를 추적할 수 있죠.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지 배출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 기술이 가능해진 건 사실 최근입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 국제전기통신연합 규정 때문에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우주추적 레이더와 주파수가 겹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협상 끝에 특정 조건 하에서 사용이 허가되었고 그 덕분에 열대지역과 시베리아, 남반구 대부분의 숲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BIMS는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쿠르는 세계에서 1인당 나무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숲을 측정하기 위한 위성이 숲 한가운데서 날아오르는 셈이죠. 베가 C 로켓에 실려 발사된 바이오매스는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다행히 바이오매스는 모든 전개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20년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700명이 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20개국에서 참여한 이 거대한 협력의 결실입니다. 단순히 기술적 성취만이 아닙니다. 이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집단적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바이오매스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모두 공개될 예정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탄소 순환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 모델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면 우리는 더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숲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어떤 보건 프로젝트가 가장 효과적인지, 탄소 배출을 얼마나 급격히 줄여야 하는지를 더 명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가져올 소식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숲의 탄소 흡수 능력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낮거나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 탄소 배출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21세기 기후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더 적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죠. 동시에 비오매스는 수보에도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긴 파장 덕분에 울창한 숲 아래 숨겨진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밀림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사막 아래 과거의 강줄기나 호수 자리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빙상 내부 구조를 관찰해서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죠. 과학은 때로 생존을 위한 경주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기후과학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문명의 운명을 좌우할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고 분석하느냐가 실제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조당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70cm 파장의 전파를 쏘고 나무줄기에서 돌아오는 희미한 신호를 포착합니다. 이 신호들이 모여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모여 지식이 되고 지식이 모여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숲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면 숲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벌목을 막아야 할 곳과 복원이 시급한 곳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더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기후 적응 전략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더 이상 눈을 가린 채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BIOMS가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궤도에서 이렇게 큰 구조물이 대기 저항을 어떻게 받을지, 레이더 시스템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우주는 가혹한 환경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드디어 제대로 된 도구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무를, 그 줄기와 가지를 우주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닙니다. 인류가 자신의 집인 지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나무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단순히 풍경의 일부가 아니라 지구 기후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우리의 미래가 숲의 건강에 달려있다는 것을 더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알미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숲을 보호하고 복원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말이죠. 바이오매스가 보내오는 신호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과학과 협력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20년을 준비한 한 위성이 지금 우주에서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차례입니다.